안녕하세요. 코랄 대부 모드 제10강 티처블 AI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처블 AI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AI 또한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틀은 이미지,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넣고 그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고 그걸로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기반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좀 간단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콜앱을 이용해서 데이터 세트를 가져오고 그거를 크기들에 맞게 다 변환을 해주고 그 변환한 데이터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레이어 설정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제 그래픽 UI 형태로, GUI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티처블 AI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샘플들을 다 넣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는 저희가 락시저 페이퍼 이전에 앞서 사용했던 것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해 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셋만 다운을 받을 텐데요. 트레이닝셋을 받으면 zip 파일 하나가 나오고요. 해당 zip 파일을 열어주면은 이런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안에 보시면은 페이퍼 쪽에는 페이퍼 사진이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락 사진에는 이렇게 락으로 여러 개가 들어있고, 시절스에는 말 그대로 가위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각각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먼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건나, 그리고 페이퍼 시절스로 해줍니다. 다음 웹캠으로 찍을 수도 있고 업로드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업로드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바로 실행하고, 제가 처음에 락만 넣었으므로 락의 모든 파일을 열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샘플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진행해 줍니다. 두 번째는 페이퍼니까 페이퍼를 전체 업로드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840개가 업로드된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절스도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되었고요. 여기에서 에포치나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등등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설정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트레인 모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트레이닝 준비가 완료되어서 각 에포치별로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포치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아마 제가 썼던 그런 GPU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GPU가 더 많이 있거나 좋은 GPU거나 아니면 TPU 같은 걸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트레이닝 하는데 한 레이어당 해봐야 한 1, 2초 정도면은 이제 트레이닝이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탭을 닫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이때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서 CPU를 열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CPU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었고요. 모델을 프리뷰를 해서 현재 저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실제 이미지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 웹캠이 있다면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캠이 연결된 상태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락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제 사진을 보면은 위에서 가위라면 시절스의 퍼센트가 올라가고요. 보자기를 했을 때 보자기 퍼센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락, 시저, 페이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셋 끄고 이제 모델을 익스포트해서 코랄보드에서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텐서플로우 라이트 그리고 플로팅 말고 HTTPU용으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코랄을 어떻게 쓰는지 버전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 모델을 다운로드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을 컨버트 하는 과정을 진행이 되고요. 네. 모델을 옮겨주도록 미리 폴더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코랄 튜토리얼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ML을 모델로 미리 이동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팅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요. 일단 약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해당 파일 열어보면 두 가지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라벨이랑 또 하나는 모델 이제 tfwrite 파일인데요. 이거는 HTTP에 맞게 컨버트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 1, 2에서 락페이퍼 시저로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SFTP를 이용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먼저 압축을 풀어준 뒤 결과로 나온 파일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먼저 이쪽으로 옮기고 옮겼던 라벨이랑 라벨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 모델 HTTP 파일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치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L에 모델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 했던 모델 HTTP랑 라벨 텍스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볼 건데요. HTTP 언더바 클래시파이 그리고 서버를 이용하면은 모델과 라벨만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델로는 여기서 아까 모델 HTTP로 진행을 하고 라벨은 넣어놓은 라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실행이 되고 현재 창을 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새 창을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는 4664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인식되고 있는 카메라 상태를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10이 제일 높은 점수고요. 이제 주먹일 때는 주먹이 거의 9점 그리고 페이퍼 하면 페이퍼 점수가 올라가는데요. 트레이닝이 거의 위치가 균일한 상태로 됐고 배경이 일정하게 돼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잘 인식이 되는데요. 그러면 페이퍼 점수가 한 5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위를 하면은 시저 점수가 7점 정도, 6.7점 정도로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tfwrite 파일이랑 라벨이 잘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해주고 그럼 이 모델을 HTTPU의 API를 이용해서 실제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 만들었던 streamer.py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사를 해줄 텐데요. cp 그리고 스트리머를 엣지 스트리머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엣지 스트리머로 들어가 줍니다. 다음 여기에서 API를 이제 가져올 건데요. 가져오기 전에 이미지 가져오는 게 API 사용이 잘 되는지 파이썬 스크립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 한 장을 찍을 건데요.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 찍었던 게 주먹으로 나왔었죠? 일단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CV2랑 비디오 캡처 열어주고, 캡처 이 제 상태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RGB로 변환해서 필로우 이미지로 변환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엣지 TPU API가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필로우 이미지이기 때문에 필로우의 from array를 이용해서 CV2 이미지를 이쪽으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내장되어 있는 엣지 TPU의 API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 엔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하나를 어떤 건지 인식하는 거고, 디텍션은 말 그대로 물체를 찾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패스 등을 설정해 줍니다. 설정해 주고, 모델 패스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엔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모델만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엔진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엔진이 이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저장했던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0번째 라벨이 제일 높은 점수, 그러니까 0이면 아마 주먹이겠죠? 라벨이 주먹으로 나와 있었으니 라벨에 0으로 주먹이 되어 있습니다. 0의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야 될 텐데요. 사진을 찍기엔 번거로우니까 함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로우 이미지를 그대로 캡처해서 리턴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변환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가면서 이거를 0이 아니라 일단 0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을 올리면서 지금 보자기 가위, 보자기 등 이제 실시간 아니지만 붙여넣기 할 때마다 인식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가져와서 인식이 된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이제 나가서 이거를 스트리밍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엣지 스트리머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OS 모듈이랑 클래시피케이션 엔진을 가져와 주고요. 모델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엔진은 여기 밑에서 설정해 줄 건데요. 위에 설정해 주면 그걸 계속 다시 불러오기를 시도하면서 이미 불러와져 있는 엔진을 다시 불러오면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엔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엔진을 넣어 주었고요. 캡처는 이미 이 밑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HSV 변화는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D 버튼을 누르면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는 출력하는 부분이므로 남겨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프레임을 그냥 필로우로만 변환하고 결과만 출력하는 것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RGB는 11득점 컬러 프레임과 초점 GB로 해주고요. 프레임 필은 이미지.롬 array 프레임 RGB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필로우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필로우 이미지를 디텍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클래시파이가 안 나오니까 클래시파이 출력까지 하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서버가 실행이 되었고요. 다시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전번입니다. 이미지를 인풋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from 필 input
이미지, 그리고 다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실시간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손을 댔을 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시저인데 시저 점수가 나오고 주먹일 때, 그리고 지금 보자기는 잘 인식이 안 되는데요. 보자기도 지금 어느 정도는 보자기로 인식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점수로 나오는 것과 이 그냥 번호로 나오는 것을 라벨로 결과 매칭을 해주고 점수를 이쪽에 띄어서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종료를 해주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를 분해할 텐데요. 클래시파이에 아까 결과를 보면은 이제 리스트 안에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봤던 라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0,0을 확인해서 일단 3개밖에 없으니까 별도 라벨 매칭 없이 여기서 바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이라고 지정해 주고, 만약에 라벨이 0이면 라벨 텍스트는 락이고, elif 라벨이 1이면은 라벨 텍스트는 페이퍼, 그리고 마지막으로 2라면은 이거는 시절스 라고 나오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도 따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번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여러 개가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러면 점수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0번만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도 스코어는 그냥 라운드 처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코어는 그냥 이 위에 바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그리고 여기서 한 소수점 아래 세 자리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라벨이랑 스코어가 완성이 되었고요. 프린트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스코어,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클래시파이는 지워주겠습니다. 다음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주고 서버를 다시 열어주면은 이제 그냥 숫자로만 나오네요. 이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텍스트 라벨 텍스트로 지정을 안 해서, 그래서 라벨 텍스트로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변 밝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저는 잘 인식하고 주먹도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자기가 인식이 잘 안 되는데 각도에 따라서 보자기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러면 거의 보자기가 나오네요. 보자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여기 밑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는 거는 CV에 putText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템파이로 이동해서 여기 밑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V2에 넣어줄 거는 프레임 제일 처음에 오는 거는 putText, 그리고 프레임에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텍스트는 라벨 텍스트에다가 띄어쓰기 하나, 그리고 스코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한 0,0으로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폰트를 넣어줄 텐데요. 폰트는 기본 폰트인 CV2의 폰트 헬세이 플렉스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폰트 스케일입니다. 폰트 스케일은 간단하게 1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0,0,25 BGR이니까 빨간색으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께입니다. 두께는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러가 났는데요. 플로트를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 없다는 에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스코어에서 에러가 났었죠. 그러면 str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다음 다시 실행시켜 보면 지금 글자가 위에 잘려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치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y가 이상하니까 x는 한 0으로 두고 y는 한 30 정도로 주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너무 크면 폰트 스케일을 변경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식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페이퍼로 인식될 때, 그리고 시저로 인식될 때, 주먹으로 인식될 때 거의 실시간으로 인식이 바로바로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TTP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API로 인식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